결국에는 대장암까지 갖고 온다. 그러니까 암을 갖고 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커피와 빵, 우유와 빵 이 조합들에서 벗어나는 하루 아침만 시작하셔도 우리 몸은 반드시 자가치유력을 갖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은 항암 효과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함량증 여기서 나가서 보니까 변비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분명히 효과는 있다. 빵은 밀가루로 만든 거죠. 그래서 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특히 서양 유럽은 중세 시절 때는 빵이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이렇게 당뇨로 많이 안 죽었냐, 혈당으로 문제가 없었냐, 바로 통밀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밀가루를 가공, 정제를 엄청나게 시키면서 여기에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다 파괴되고, 심지어 글루텐이라는 합성 화학 물질과 여러 가지 효소, 효모 물질들을 인공적으로 첨가하고, 가장 심각한 게 설탕을 넣어서 그래요. 설탕. 일단은 인위적으로 만든 걸로 인해서 우리가 당 중독에 걸렸다. 근데 이 당 중독에 가장 쉽게 오게 하는 게 빵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소비하는 게 빵하고 커피예요. 그러니까 모닝 커피와 모닝 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최악인 건 없다는 거죠. 커피하고 빵만 끊어도 우리 몸은 달라진다. 그 빵 자체에는 이미 정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장내 환경을 완전히 망쳐버려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현재 대장암이 세계 발병률 1인데 거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을 갖고 오기까지는 단순히 뭐 증상이 안 나타날까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비염, 아토피.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관지가 약해져서 폐가 나빠져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몸 복합적으로 독소가 쌓여서 장내에서 배출이 안 되니까 염증이 쌓이고 살이 찌고, 이게 뱃살의 원인이거든요. 콧물이나 가래, 기침으로 나타내는 게 천식이나 비염 증상, 아토피 증상인데, 이거는 증상만 없애기 위해서 항생제 먹고 히스타민 먹고 스테로이드제 먹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안으로 꾹꾹 눌러져서 내성이 생겨서, 그러니까 여러분 빵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비염, 아토피, 천식,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 갖고 오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먹어서 이게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약이 없다는 거는 음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대장암까지 갖고 온다. 그러니까 암을 갖고 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커피와 빵, 우유와 빵 이 조합들에서 벗어나는 하루 아침만 시작하셔도 우리 몸은 반드시 자가치유력을 갖고 있고, 이 핵심이 바로 이 림프 시스템인데, 이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 배출 책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혈액이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아프다 얘기하는데, 이 혈액이 평균 5리터 정도라면 이 림프액은 3배인 약 15리터나 돼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 옆에, 혈관 옆에 다 모세혈관들처럼 같이 다 있는 게 림프관인데, 이 림프액이 순환이 잘 돼야지만이 우리 몸이 안 아프다. 근데 이 림프액 순환을 못하게 만드는 게 가공된 빵이다. 그러니까 그 빈도수만 조금 조절을 해주고, 내가 현재 몸이 아프다, 계속 뭔가 피부 질환이 일어나고 여드름이 심하고 정말 살 빼고 싶은데 뭘 해도 안 된다, 상담을 해보면 결국에는 빵순이에요. 빵순이. 커피하고 빵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놔두고 더 몸에 좋다는 것만 계속 먹으니까, 아무리 몸에 좋다는 거 먹어도요, 이게 소화흡수 배출이 안 되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서 해야지, 증상만 없애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잼이야말로 정말 설탕 덩어리 범벅이거든요. 근데 우리 잼을 갖다가 또 빵에 발라 먹잖아요. 맛있으니까. 이 잼도 마찬가지거든요. 발효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된 게 전통 발효법이 아니고 설탕을 넣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최악의 조합인 거죠. 빵하고 붙으면. 근데 시리얼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합성 연료들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되면서부터, 특히나 튀기는 거는 이제 발암 물질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트밀이 이제 대체로 된 거거든요. 근데 시리얼 이 표지만 보면 본인들이 슈가 설탕을 3분의 1로 줄였다, 뭐 심지어 뭐 제로까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인공 감미료들이 다 들어간 게 몸에 안 좋다라는 게, 특히 아스팜탄은 발암 물질로 등재를 시키겠다라고까지 경고를 WHO 세계보건기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통곡물로 만들어진 정말로 좀 이제 가격대가 있는 것들로 먹으면서, 우유는 유기농 우유 드신 게 가장 좋아요. 유제품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게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일과 비교할 수 없는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오는 대표적인 게 잼다, 잼. 그리고 시리얼 우유 말아서 거기에 또 빵까지 같이 먹고, 땅콩 버터나 땅콩 잼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반드시 쌓입니다. 가장 하루 아침 시작할 때 공복에 먹어야 되는 것은 채소 과일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작을 뭘로 하냐? 저는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음양탕, 그 다음 레몬수, 뭐 여기에 이제 에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당근, 사과, 양배추를 갈아 만든 이제 주스를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애가 검정콩이에요. 검정콩. 제가 콩은 두부로 많이 드셔라,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단백질이죠. 실질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냐 식물성 단백질이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하는 역할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게 현대 과학에서 이제 밝혀내고 있는 사실인데, 그만큼 이 콩이라는 게 왜 우리 인간에게 좋냐? 불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략 가열을 했을 때 단백질 함량도 더 높아지고, 이거를 만든 게 뭡니까? 두부죠. 근데 콩은 가열을 통해서 많은 단백질 섭취를 하는데,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검정콩 껍질에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안토시아닌, 지아잔틴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든 거에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부터 해서. 근데 특히나 더 많은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 콩은 뭐 서리태라고도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콩은 예전부터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해 준다고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효가 있었다는 거죠. 검은 콩은 분명히 우리가 영양소를 주는 데는 탁월합니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반드시 삶아서 드셔야 됩니다. 검은 콩은 영양가 측면으로 정말 최고의 식품인 건 맞습니다만, 이걸 안 먹다가 드시면 반드시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방귀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유는 내가 충분히 안 삶았던 콩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동시에 이 물질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내가 불편하구나. 그러니까 검은 콩은 몸에 좋다니까 바로 챙겨 먹어야겠다 하시면 소화는 바로 안 되실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려면 충분히 푹 삶은 정성이 조금 들어간다, 콩은. 그래서 제가 콩도 너무 막 강조는 안 하고 먹기 편한 두부로 드셔라라고 책이나 영상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다. 탈모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입니다만, 모근에 결국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다는 건 영양분, 에너지가 공급이 잘 간다는 거고, 머리, 두피까지. 콩이 정말로 우리 인간에 있어서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거를 잘 챙겨 먹어봐야겠다 하면 실천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검은 콩과가 갖고 있는 가장 여러분이 드셔야 될 이유는 식이섬유에 이런 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삶아도 있다는 겁니다. 가열을 해도 어떠한 형태로 먹든, 갈아서 먹든 두부로 먹든, 이게 장내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항암 역할을 해주고, 이 역할이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장 기능을 활성화 개선시켜서 혈당이 안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은 콩이 갖고 있는 것은 항암 효과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함령증, 여기서 나가서 그러니까 변비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반대로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콩과를 먹으면 살이 찝니다.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처럼 콩도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정량을 자기가 찾아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 검은 콩의 효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었던 거다. 그래도 간식처럼 완두콩부터 해서 강낭콩 이런 거 삶아가지고 먹는 식습관을 과자 대신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좋은 겁니까? 근데 지금은 보편화되게끔 두유 제조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콩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유를 좀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두유를 먹는 게 편하죠. 특히 검은 콩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집에서 다들 만들어 드시는 열풍이 두유 제조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홈쇼핑부터 해서 온라인 점령을 하고 있는데, 두유 제조기에 바로 넣으세요. 물하고
콩을. 그래서 이거를 물론 성능이 좋아서 삶으면서 갈면서 액체로 만드는 건데, 물론 100도씨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검은 콩은 특히 100도씨 이상에서 최소 15분에서 20분은 삶아야 된다라는 현대과학 연구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압력솥이라는 게 우리가 생겼잖아요. 압력솥에 한번 삶아가지고 그 다음 두유 제조기에 넣어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게 장기간 먹었을 때, 근데 이 콩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불편한 형상들이 점점점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두유 제조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집에서 편하게 두유를 만들어 먹으니까. 특히 노인들도 먹고 검은콩 두유 먹고 검정색 머리털 났다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합성 첨가제가 들어간 두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GMO 유전자 조작인데, 수입된 콩들이든 국내산 콩이든요, 자유로운 콩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느 검사 결과를 조금 기준치를 어느 정도 넣느냐 그건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정말 먹을 수 있는 건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만들어 드실 게 아니라면 사서 드신다면 성분 함량표에 합성 첨가물들이 너무 들어간 거는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서리태 그냥 원물 자체로만 넣어서 만든,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서 가공 그 용기에 넣어갖고 파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돈을 좀 들이셔서 사서 드시고, 안 그러면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는 압력밥솥 한번 삶고 그 다음에 두유 제조기에서 이렇게 돌려서 그 매뉴얼대로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다. 실천을 하실 때 저는 마음을 일단은 좀 편하게 갖고 하시고,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이런 원인 때문에 내가 검은 콩이 소화가 안 됐었구나, 불편한 게 있었구나,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하고 다시 해보자,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면 반드시 또 검은 콩도 좋은 효능 효과가 있으니까 내 마음의 준비는 하시라는 거죠. 이게 내가 문제가 있어서기보다는 내가 바로 먹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두유 제조기도 샀으면 그거를 뛰어넘어서 해봐야 이거를 실천을 하지, 두유 제조기 써놓고 이거 나는 안 맞나 하고 그냥 놔두신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두유 제조기부터 해서 뭐 유제품류를 만드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 또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여기서 다 그릭 요거부터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먹겠다. 중요한 건 원물 자체가 얼마나 그 수준 차이가 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서 잘 현명하게 판단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두유도 설탕이 들어간 게 아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더 맛있고요. 그 첨가제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원물 100%짜리를 사드시는 게 맞지, 과연 건강기능식품 그 화학 첨가물 덩어리들이 내 몸에 좋을까라는 상식적인 이런 논리가 스스로 생기셔야 돼요. 왜냐면 간과 콩팥은 어떠한 화학 첨가물도 싫어합니다.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한다 한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타카로틴이라는 그 모든 채소 과일에 있는, 특히 당근에 많이 있어서 좋다고 하는 그 특정 성분을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만든 베타카로틴은 부작용이 심하다는 게 밝혀졌고, 종합 비타민도 마찬가지고, 비타민 C, 칼슘제, 비타민 D 모든 게 부작용이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먹고 우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다가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유기농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유는 가공이 된 거죠, 1차적으로. 근데 그 가공 방식부터 해서, 왜? 앞서 설명드렸지, 열 처리를 했을 때 흡수율이, 영양소 성분이 더 풍부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드셔보시는 게 맞고, 우리가 마트만 가도 신선한 채소 과일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은 콩도 그러한 맥락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 항염증, 그리고 혈당까지, 마지막으로 피부 미용 효과를 보시고 싶다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병원에서 깜짝 놀래요. 다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의사가 도대체 뭘 했는데 이렇게 좋아졌냐. 하루 한 개만 먹어도 분명히 우리 몸은 달라진다. 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제가 에사비보다 레몬수를 계속 강조해 들어왔던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효능 효과들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에서 우리 여성분들 너나 없이 먹으셨던 것 중 하나가 글루타치온이거든요. 필름 형태로도 있고 뭐 리포좀 형태가 더 좋다는 등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는데, 레몬은 비타민C만 생각하실 텐데 이 글루타치온 생성을 하게 하는 그 기전이 훨씬 더 레몬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특정 화학 물질을 뽑아서 만든 걸로 인해서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도 유기산의 일종인 구연산이 풍부한데, 이거는 사과에도 많이 있고 모든 채소 과일에 있거든요. 근데 레몬도 역시 이러한 것들이 조화롭게 뭐 헤스페리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리모넨 D라든지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니까 우리의 부작용이 없는 건데, 근데 이 레몬은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진다라는 거는 간과 콩팥의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거예요.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왔던 게 레몬이 산성화시킨다 몸을, 그래서 위장을 갖다가 공격한다.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카리화 돼서 산성 자체를 낮게 해준다. 위산보다도 이게 산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위 벽을 공격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레몬을 있는 그대로 바로 원액을 먹었을 땐 분명히 가공식품에 의해서 위장 상태가, 위 염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극을 해서 속쓰림이 느껴지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드실 때는 물에 희석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레몬도 여러분들이 에사비를 한번 검색해보고 먹어볼까 생각이 드셨다면 그 이전에 레몬수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 레몬 하루 한 개만 드셔도요 정말 효과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 비타민C를 통해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리오시트린이라는 물질로 인해서 중성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시트르산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정말로 항염증들을 없앨 수 있는데, 여기에 디리모넨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항암, 항염증, 그리고 혈당까지, 마지막으로 피부 미용 효과를 보시고 싶다면 레몬 하루 한 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레몬은 항산화 성분이 정말 강력한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을 따로 몸에서 생성을 안 해도 되는 게 이 과일들을 통해서 얻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실은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그런데 우리가 채소 과일을 멀리하고 가공식품, 죽은 가공식품들에는 이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식이섬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레몬을 추천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을 안토시아닌, 지아잔틴, 이런 모든 항산화 물질들이 레몬에도 다 들어가 있지만 특정 성분들이 부각이 돼서 우리가 비타민C 하면 레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카로티노이드나 이러한 것들 성분들은요 껍질에 있다. 그래서 우리 레몬은 껍질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살 빼는데 가장 효과로 레몬을 드시는 방법은 껍질째 착즙해서 드시는 방법. 그래서 껍질째 씨앗까지, 씨앗에 칼슘이 아주 많은데 우리가 씨앗을 보통은 씹어서 못 먹잖아요. 그거 그냥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착즙을 해서 그거를 원액을 물에 타서 희석해서 드신다면 살 빼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레몬은 정말로 이게 쥐 혼자 가지고 스퀴즈에다가 연출을 많이 하는데 실은 껍질을 씻는 게 어려워요. 네, 수입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레몬에 이제 코팅된 왁스부터 해서 농약 걱정들, 그 흰색 그 물질은 실제로는 농약이나 코팅이 아니거든요. 당 성분이 이렇게 껍질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기농 레몬을 고르셔라.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이런 데 돈을 쓰면서 채소 과일에는 유기농은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몬 같은 경우는 유기농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게 수입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농약 걱정은 더 이상.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농약이나 이런 중금속이나 깐깐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레몬을 기왕이면 하셔서, 근데 유기농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잘 씻으셔가지고, 씻을 때는 식초나 뭐 소금물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채소 과일 전용 세제를 또 쓰시는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역시 또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만드는 거여서 그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입되든 뭐 국내든 우리나라 식약처가 그 기준은 다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농약이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레몬을 채소과를 못 먹게 할 때 그런 공격 불안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씻으셔가지고 씻는데 너무 에너지 많이 쓰지 마시고 씻고 나서 슬라이스를 내 가지고 레몬 한 개를 처음에는 500ml 물 정도에 넣어서 해보세요. 근데 500ml 물도 내가 속이 좀 쓰리다? 그러면 1리터로 늘리셔야 됩니다. 이 레몬은 뜨거운 물에 했을 때 페리딘이라든지 리모넨디라든지 이러한 성분들이 잘 추출이 된다. 그리고 껍질에 있는 것들이 잘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또 됐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효소가 다 파괴되는 거 아니야? 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자연의 섭리입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셔서 뜨거운 물에 하셔도 되고 미지근한 물에 하셔도 되고 정수기 물에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식어서 드시면 돼요. 항상 뜨겁게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걸쳐서 500ml에서 1리터 정도를 자연스럽게 드시고 이게 나는 근데 도저히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검색하셔서 유기농 레몬 착즙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식품회사부터 해서 정말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볼 거는 이게 유기농인 거면 좋고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화학 첨가제가 전혀 안 들어간 거, 정제수, 물이 안 섞인 거 그거를 갖다가 물 500ml에 타가지고 간단하게 드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실천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몬은 한 개 분량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걸로 하면 한 포로 하면은 한 30ml 정도 돼요. 그래서 작은 건 뭐 20ml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레몬 한 개만 하루 한 개만 먹어도 분명히 우리 몸은 달라진다. 그래서 레몬 한 개를 섭취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레몬 하루 한 개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이것도 2주만 드셔보면요. 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전이 실은 배출주기거든요. 아침을 꼭 먹어야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시세끼는 뭔가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를 세뇌시켰던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데 있어서 16대 8, 20대 4 이렇게까지 하신 분들 이 레몬수는 드셔도 돼요. 그래서 하루 시작을 뭐 2교대, 3교대 하신 분들은 반대로 그냥 밤에 시작하셔도 그렇게 드신다 생각하셔도 되니까 자신의 몸을 믿으십시오.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을 하루를 시작할 때 그거를 독소를 배출해주는 용도로 한번 레몬수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식의 맛에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연구 논문들이나 이런 걸 일부러 안 들어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제 책에 다 수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효과가 정말 나는 보고 싶다. 눈으로 보고 싶다. 실천한 거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채소과일식 이렇게 조승우 치시면 예방원 카페가 나와요. 그럼 거기 가보시면 매일 레몬수 드시고 뭐 음양탕 드시고 채소과일식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 그건 뭐 스무디도 좋고 죽즙으로도 먹고 착즙으로도 먹고 하시는 그 사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혈압이나 혈당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수십 년 동안 약 먹어도 점점점 그 합병증으로 더 이상 병원에서 약을 못 쓰고 특히나 그리고 암 환자들 항암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누구나 다 드실 수 있거든요. 드시고 수치가 다 좋아집니다. 정말 병원에서 깜짝 놀래요. 다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의사가 도대체 뭘 했는데 이렇게 좋아졌냐 물어본다는 거죠. 딴 거 없는 거예요. 먹는 거부터 채소과일식. 근데 특정하게 더 편하게 실천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레몬수기 때문에 하루 한 잔의 레몬수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다이어트를 말씀드릴 땐 첫 번째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버려라. 7을 한번 이 비중을 놓고 나머지 3회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고기, 생선, 치킨, 라면 이런 가공식품들 동물성 식품인 거죠. 여기에 영양제, 뭐 약 이런 것들을 3으로 줄여라.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주고 피부에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변비도 해결해주고 소화 기능도 좋게 해주고 다이어트도 효과가 좋다.
40, 50대 우리 중년 여성분, 남성분들 정말 많은 관심사가 다이어트일 거예요. 항상 이 다이어트를 말씀드릴 땐 첫 번째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살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버려라. 내가 다시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보다는 내가 현재 왜 먹는 게 이렇게 늘어났고 내가 스트레스를 왜 받았고 그 원인들을 이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살을 단순히 뺀다 개념으로 가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되지? 아니면 몸에 좋은 걸 뭘 먹어야 되지? 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방법론 쪽으로만 막 가면 안 되고, 다이어트라는 것은 내 몸을 회복하는 거다. 가장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현재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 채소 과일식 비중만 늘리면 된다. 이걸 이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명명을 했었어요.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 견과류, 이러한 것들만 우린 먹어도 충분히 많은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그것들이 다 보충이 된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채소 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로 다 채워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것만 먹고 살긴 어렵기 때문에 7을 한번 이 비중을 놓고 나머지 3회,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고기, 생선, 치킨, 라면, 이런 가공식품들, 동물성 식품인 거죠. 여기에 영양제, 약, 이런 것들을 3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이 아마 8이나 9 정도 되신 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공식품이 사 먹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이 비중을 갖다가 바꾸만 봐도 우리 몸은 달라진다. 왜? 원래 인간이 먹고 생존해왔던 것은 채소 과일식이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게 한번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정보가 뭔지 정확히 통찰을 할 수 있어야만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근본적으로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계속 먹는 거에 집착하느냐, 내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루에 믹스커피 10잔씩 드시고 라면 삼시세끼 드시는데도 80, 90세까지 정정하시고 허리 구부러져서도 통증 하나 없이 밭일 즐겁게 하시고, 그러니까 뭘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겁게 사느냐,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마음고생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가장 시작은 뭐다? 다이어트를 우리 40대 50대 분들이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는 가장 기본은 뭐다? 채소과일식으로 돌아가셔라. 이 채소과일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먹어야 될 걸 채소과일식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이 채소과일식이 좋다라고 생각은 누구나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건강 동영상도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지껏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을 만한 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사비, 식초입니다. 줄여서 에사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사비는 사과 발효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들어봤을 게 빙초산이에요. 이 빙초산이 들어간 건 식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성 식초죠. 화학 성분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한 거고, 그 시큼한 맛과 그러한 그 신맛을 내는 거를 짠 맛에 정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에 버금간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저는 이 빙초산을 여러분이 혼동하실 수 있는 설탕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당류제로 이런 마케팅 때문에 나온 스테비아, 아스팜탄, 아세스판칼륨, 인공감미료가 이 빙초산과 똑같다. 200배, 300배의 단맛을 내는 이 인공감미료들이 식초로 따지면 아주 싼 값에 이 식초 맛을 내는 게 빙초산인데, 이거는 우리가 실은 먹으면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어디에? 치킨무, 단무지. 그래서 식초라는 개념은 쉽게 설명드리면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을 해서 이제 잉여 생산분이 나와서 처음으로 저장을 했어요. 공부를 놔둬봤더니 발효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효모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자연에서 이 발효가 되면 첫 번째로 알코올, 에탄올, 즉 술이 됩니다.
그럼 이 수를 갖다가 한 번 더 또 발효를 한 게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포도를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죠. 이 포도주가 다시 한번 발효가 되면 발사믹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초는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감식초, 뭐 현미식초, 레몬식초. 근데 이 식초가 그만큼 약성이 강한 동시에 독성도 있습니다. 제가 채소 과일의 가장 핵심은 뭐다? 껍질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껍질째 그대로 발효를 시키니까 거기에서 식이섬유부터 해서 모든 항산화 성분들이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천연 발효를 또 시킨 게 이제 에사비인데, 그래도 이제는 제가 에사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에사비가 이제는 연구 논문들에 의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주고 피부에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변비도 해결해주고 소화 기능도 좋게 해주고 다이어트도 효과가 좋다. 근데 반드시 이게 이 사과 식초에만 국한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모든 식초들은 이러한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사비 제대로 된 거는 반드시 부산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발효 과정 중에 나오는 첨호 성분이 들어있어야 되고, 당연히 화학 첨가제들이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합성 식초, 빙초산, 이거는 우리 식탁에서 사라져야 될 아주 안 좋은, 간을 해치는 거고요. 그 다음 양조 식초라 그래서 주정, 에탄올을 넣은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성분 함량표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식초도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성분 함량에 주정, 에탄올, 정제수 이런 게 들어간 거는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먹었던 사과 식초랑은 분명히 에사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비싸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정도의 전통적인 시간과 발효와 기술들이 들어가면 그 정도 값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보편화돼서 여러분이 사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병으로 된 거를 많이 팔겠죠. 그럼 병으로 된 거에서 그걸 보셨을 때 철저하게 전통 발효 방식을 따라서 첨가물이 없구나. 거기에 돈을 쓰시라는 겁니다. 에사비도 이제는 유기농으로 전통 발효에 의해서 시킨 제품들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 한 포에 이제 20ml 정도인데, 이게 에사비가 대중화해서 그거에 맞췄다고 해도 그 용량도 안 드시다 드시면 분명히 불편한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mg부터 시작하시는 걸 저는 권유해 드려요. 그래서 보편화된 게 지금 20ml에서 30ml지만 이걸 처음에는 한 번에 먹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250ml나 300ml에 30ml나 20ml를 이제 타서 희석시켜서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이게 그래도 내가 뭐가 불편해, 속이 쓰려, 그러면 가공식품에 의해서 위장이 많이 염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물량을 더 희석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이 불편함이 없어지는 그 점을 찾으셔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식초 이게 그 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에사비를 뭐 유행처럼 해서 나도 바로 해봐야지 하신 분들은 금방 포기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사비는 유기농 첫 번째, 그리고 전혀 무첨가된 거. 식초가 양조 식초와 합성 식초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원래 식초가 우리 몸에 강한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아세트산이라는 게 그 외에도 수천 종류의 이 화학 물질들이 기전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다면 첫 번째는 가공식품을 줄이고 채소과일식 비중을 늘려서 원물 있는 그대로를 먹는 비중을 늘려서 위장에 쌓인 독소들을 어느 정도 배출시켜 놓고, 그 다음 레몬수도 먹고,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 마지막 여러분이 해보실 게 식초다. 식초 종류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천차만별이고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제일 좋긴 하죠. 자기한테 맞춰서. 이제는 대기업들이 수입을 해와서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도 수작업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사드실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이때는 기준이 뭐다?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식초를 써야 되는구나. 그거를 기억하시면요. 이래서 제가 처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물 있는 그대로 가공 안 한 거를 먹는 게 채소과일식을 하는 건데, 에사비도 가공은 저희가 전통 발효하는 그 가공과는 다른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에탄올 넣어서 주정을 하고 여기에 한 번 더 또 다시 합성 연료들을 넣고 맛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으니까 이 단계까지 다 되신 분들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끝판왕이 뭐다? 레몬 착즙하고 에사비하고 섞어서 먹을 정도의 단계까지 오르시면 채소과일식을 완전히 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드셨을 때 맛도 좋고 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나 식초는 복잡하기 때문에 여지껏 제가 강조를 안 드렸지만, 에사비가 이제는
많이 보편화됐고 기업들이 제품들이 정말 안전하고 유기농 그 자체에 전혀 합성 첨가물 안 넣은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그 점만 기억하셔서 젤리 형태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액상 형태가 가장 있는 그대로다. 그 점을 기억하셔가지고 40, 50대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바로 에사비 넘어가지 마시고 레몬수부터 먼저 길들이고 그 다음 에사비 한번 하면서 같이 해 나가시면 돼요. 아침에 오전에 레몬수 먹고 오후에는 내가 커피 대신에 에사비 타가지고 물에다가 먹고, 그리고 특히 내가 고기를 좀 많이 먹은 날에는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이거를 공복에 이제 먹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식전에 먹었을 때 이 혈당을 잡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과학 기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식후에 고기 먹고 나서 드셔도 된다.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신다면 내가 지금 살이 찌고 싶다 아니면은 빼고 싶다, 이 욕구 충족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장담합니다. 네, 사과 발효식초 분명히 효과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 과학 연구 논문 수천 논문까지가 넘게 나온 게 바로 이 혈당 안정입니다. 포도당, 가공된 탄수화물, 이게 쌀밥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왔을 때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는 게 확인돼서 이게 혈당을 안정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당연히 혈당을 안정시켜 주니까 뭐가 되겠어요? 위 소화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게 또 확인됐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특히 사과의 대표적인 펙틴이라는 성분, 이게 식이섬유의 그 핵심인데 이게 장으로까지 살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 일반 유산균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초모의 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까지 가서 장내 유익균, 유산균, 중간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조화를 이루게 해준다. 이 식이섬유는 지금 밝혀진 거는 단쇄 지방산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짧은 사슬의 그런 지방산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분해시켜주고 배출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변비도 해결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에사비 같은 경우는 식초기 때문에 레몬수보다 더 시간이 좀 걸려요, 내 몸에 적응하는데. 그래서 최소 3개월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달은 나에게 맞는 적정량, 예를 들면 내가 20ml를 물 500ml에 희석시켜야 나는 불편함이 없구나, 그거는 정말 케바케라 그러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나한테 맞는 적정량을 찾아주시고 그 적정량을 찾아서 2달째는 해보고 그 다시 물량을 점점점 줄이셔야죠. 그래서 3개월 정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 자체의 면역 시스템이 백혈구부터 해서 모든 적혈구, 뭐 혈소판, 혈장 이런 애들이 100에서 120일 정도면 새롭게 생성이 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꾸준히 해주셔야지. 식초는 진짜 하루 이틀 해보고 못 먹게 효과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약처럼 분명히 약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초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면, 그래서 이게 대중화되기가 참 어려웠지만 외국에서 이거를 보편화 시켰기 때문에 유행처럼 들어왔다가 먹고 부작용 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복에 먹었을 때 가장 안전한 건 채소 과일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합을 매일 여러분이 먹으면 좋은데, 저는 하루 시작 아침만, 삼시세끼 중에 하루 시작만 채소 과일식으로 해봐라. 근데 그거를 2주만 하셔도 너무 달라집니다. 반드시 우리 몸은 좋아집니다. 제가 채소 과일을 전파를 하는 이유는요, 반대로 얘기하면 육식 먹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기름진 거를 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올리브유 뭐 이런 것도 실은 식물성 기름도 많이 드시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기름 성분으로 따져서 내가 몸에 좋고 먹고 싶다, 뭐 요새 대마유부터 해서 정말 여러 가지 팔는데 들기름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그 외에는 실은 변형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압착을 시킨다는 거고 여기서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물성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건 이미 다 밝혀졌는데, 하물며 동물성, 여기서 이제 생기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항상 지금 건강검진만 받으면 가장 먼저 지적받는 거 두 가지가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혈당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부터 다시 잡으셔야 되는데, 이 기름진 걸 왜 안 먹어야 되냐 이렇게 하면, 혈압하고 뭐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대표적인 뭐 간 수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거죠. 근데 왜 혈압이 나이 들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냐. 예전에는 딱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나이에 100을 더해라. 그게 적정 혈압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혈압은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막힌 부분이 있으면 뚫어야 되니까.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가치유력인데 이게 현대의학 과학에서 점점 낮춰졌어요. 왜? 약을 처방을 넓게 해야 되니까. 스펙트럼 넓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80, 160, 여기서 현재는 140, 130까지 떨어져서 심지어 120에 80으로 모든 사람을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도 마찬가지죠. 콜레스테롤이 방금 말씀드렸던 동물성 기름에 의해서 나옵니다. 간에서 나와요. 간에서 생성이 된다는 건데 포유류가 그럼 대표적이겠죠.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뭐 HDL, LDL, 중성지방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토탈 250 맞춰놓고 LDL, HDL 그 수치에만 맞춰버리니까 내 몸에 염증이 있다면 반드시 수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세포막을 형성하고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하는 것들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서부터 특히나 동물성도 고기도 자연에서 온 고기가 아니잖아요. 다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염증 덩어리들이에요. 항생제 맞추죠. 동물성 사료 먹죠. 그러니까 이 기름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이제는 너무 폭넓게 가져야 돼요. 식물성 기름이라서 좋다? 이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지금은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이 일단은 혈관에 끼이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혈전, 피떡이 생기는 거고 콜레스테롤이 이제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을 갖고 온다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실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혈당도 관련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 수치가 좋다고 해서 내 몸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뭐 한 달 전, 세 달 전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 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왜? 약으로 그거를 눌러놓으니까 대부분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이 지금 가장 이상지지혈증 많이 쓰이는 게 스타틴 계열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진 거를 줄이면 되는데 수치가 높아졌다는 거는 내 몸에 기름이 때가 많이 꼈다는 거여서 그거를 해독을 하느라고 그때 혈액 검사를 해서 수치가 높게 올라갔을 때 그러면 아 몸이 싸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경계선상이 왔으니까 당뇨 전 단계니까 이상지지혈증 전 단계니까 약을 드시죠. 당연히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약회사는 약을 팔아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일단은 내가 많이 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셨다면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근데 식생활 습관은 놔두고 삼겹살 다 구워 먹고 갈비탕 먹고 제육덮밥 먹고 여기에 이제 기름진 뭐예요?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술까지 먹고 그러니까 통풍 오죠. 요산 수치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기름진 거를 많이 먹은 거는 모든 혈관을 갖다가 혈액순환을 막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혈당까지. 근데 이 혈당이라는 거는 인슐린 저항성 그 GI 수치 이런 수치만으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초콜릿은 아무리 많이 먹고 치킨 아무리 먹어도요 혈당 안 올라요. 근데 이거는 기름이 많이 끼잖아요.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지겠죠. 왜? 그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으로 먼저 접근하기 전에 내가 현재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경계를 받았으면 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찾기 전에 콜레스테롤이 기름진 게 기본적으로 없는 식물성 채소과일을 통해서 내 몸을 갖다가 독소 배출을 해준다. 이 개념을 잡으셔야지 약에서 벗어납니다. 스타틴 계열 약 부작용이 어마어마한 게 지금 밝혀져서 의사들조차도 스타틴 계열 약은 처방 안 해야 된다. 근데 제약회사가 엄청난데요. 모든 법을 지금껏 바꾼 게 제약회사 로비에 의해서 혈압약 기준을 계속 떨쳐오고 해온 건데요. 우리가 쉽게 이 기름진 거 피해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치매와 암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참 너무 뭐 공포 불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공포 불안 마케팅을 해서 여러분이 먹는 건요 삼겹살이나 뭐 한우 고기를 줄이는 거 대신에 약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돼 있다. 적정하게 양을 줄이고 골고루 얼마든지 먹으면서도 즐겁게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채소과일식 책에서 알려드린 거니까 그 자세한 방법들을 좀 책을 보셔가지고 그 방법으로 뭐 하셔도 되지만 자기만의 기준과 이 방식을 찾으셔가지고 약에 끌려다니지 않는 건강기능식품, 더 나아가 이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한테 완전 채식을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비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확실하니까 채소과일 비중을 늘리자는 거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거를 막 내가 단식을 해야지, 간헐적 단식해야지, 채식을 해야지 이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저는 하루 시작 아침만 삼시세끼 중에 하루 시작만 채소과일식으로 해봐라. 그럼 바뀐다. 그래서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 중에서 유일하게 여러분이 드셔도 되는 거는 무첨가된 채소과일 주스입니다. 스무디나 착즙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과만 드셔도 돼요. 바나나 드셔도 돼요. 귤 드셔도 돼요. 근데 그거를 2주만 하셔도 몸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를 최소 2달, 3개월 하시면요. 그 어떤 걸로도 꿈쩍 안 하던 당화혈색소 수치가 안정이 돼요. 놀랍죠? 이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약물의 부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이 국한된 거예요. 그럼 항암 받으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뭐 1기, 2기든 떠나서 3기, 4기는 정말 4기란 말을 잘 안 씁니다만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암세포들은 계속 퍼져 있고 증식하니까 어떠한 약물로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얘들과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거는 채소 과일을 함량을 늘리는 거다. 근데 이건 최소 3개월 하셨으면 길게는 3년은 하셔야 돼요. 이 기준에 있으신 분들 암 3기, 4기 말기로 해서 병원에서 아니면 당뇨 합병증으로 다 놔버리신 분들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뭐 3개월, 4개월 남았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짧게는 2주 그리고 100일. 왜? 우리 몸이 새로 세포가 만들고 생성되고 하는데 백혈구, 혈소판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계속 세포가 되는데 120일 정도 평균 걸리니까 3개월 100일 기도한다 생각해보고 하시고 1000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조급해하지 마시고. 근데 사람들이 실은 120kg 고도 비만인 분이 80kg까지 가는데 40kg를 빼야 돼요. 근데 한 달에 1kg씩 잡아보자고요. 1년이면 12kg죠. 그러니까 3년이면 36kg죠. 3년이면 요요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빼고 싶으니까 10kg, 20kg, 30kg 그러니까 굶고 아니면 기능성 식품 먹고 심지어 비만 치료제 그래서 다시 요요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심하면은 지방 흡입술, 위 밴드 절제술. 근데 내가 3년이란 시간 동안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실은 삶과 죽음이라는 게. 근데 먹는 것만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란 모든 거를 다 가질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 먹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가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너무 단기간에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가공된 첨가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세뇌당하고 중독되고 호르몬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근데 최소한 거기서 벗어나는 데는 방법은 있다. 채소과일식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원물로 다 드시면 좋겠죠. 근데 더 흡수가 빠르고 효과적인 게 스무디 형태 갈아 만든 거고 가장 효율적인 게 착즙이에요.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선 게 실은 한약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기준을 새로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내가 괴롭지 않아야 된다. 그거는 계속 마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면 남 탓을 안 하게 되고 더 이상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음식에 집착을 안 하게 돼요. 내가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음식으로 푸니까 많이 먹고 뭔가가 허하니까 더 나아가서 외로우니까 우울하니까. 근데 약물 부작용이 또 우울증을 갖고 와요, 여러분. 왜냐면 인위적으로 수치를 올리고 낮추고 호르몬을 갖다가 그거는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암이 완치가 안 되는 거죠. 생명을 계속 종족 번식을 해 나가는 그런 위대한 몸이 나이가 들수록 몸에 문제가 생기게 진화적으로 설계가 됐을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고통 없이 편하게 자연사하게끔 다 진화 설계가 끝마쳐져 있지.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다시 먹는 것부터 돌아가 보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채소과일식을 하면서 추천하는 게 운동으로는 맨발 걷기. 어렵게 막 헬스장 가서 근육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맨발 걷기만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
봉사해라. 감사하는 마음 갖고 항상 그렇게 지내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면 제 책들을 조금 보시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 건강 정보들이 실제로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왔던 거구나. 근데 이거를 이미 알고 현대 과학에서 밝혀내서 자연 치유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미 다 나와 있구나. 그리고 이걸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게 진짜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겠구나 라는 거 꼭 알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소 과일을 안 드시다가 드시면요, 첫 번째 많이 겪는 게 속쓰림 그리고 설사 증상입니다. 그래서 되려 이것 때문에 혈당도 혈당이지만 혈당은 올라봤자 150에서 뭐 200이 최대치예요. 근데 인슐린 당뇨약 먹으면서도 300, 400 넘는단 말이에요. 왜? 술, 담배하고 가공식품 기름진 거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장이 안 좋다, 즉 그 고통도 심합니다. 근데 동시에 변비가 많죠. 설사를 안 해요, 되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 암 환자들도 변비가 심해요. 항암제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변비거든요. 그러니까 독소가 배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을 주는 게 채소 과일에 살아있는 유산균인 건데, 유산균 그 가공된 거를 10년, 20년 먹어도 안 나았으면 끊고 채소 과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자극 없이 주는 게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게 양배추예요. 양배추. 제일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꾸준히 하나를 좀 드셔야 봐야겠다 싶으면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반대로 이게 이제 쓰니까 못 먹는 거거든요. 케일이나 샐러리나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바나나를 같이 먹어봐라. 바나나 스무디를 만들 때 케일이나 샐러리 아니면 시금치 이거를 같이 넣어서 스무디 형태로 드시면 적응도 잘 되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런 증상들도 변비도 없어지고, 설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설사도 잡힙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이 조금 개인차마다 다르겠죠. 짧게는 일주일 만에 변비 좋아지신 분도 있지만 3개월 걸리신 분도 있어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 요소들을 조금씩 제한하면서 하루 시작은 이렇게만 해주셔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과일을 통해서 모든 신진대사나 기초대사나 이런 것들이 림프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설계가 돼 있다. 특별한 비법, 비방을 너무 찾지 마시고 지금 주위에 나와 있는 흔한 것 중에 하나를 꾸준히 해보셔라.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제가 말씀드린 게 CCA, 까주수. 그럼 여기다 레몬도 넣어볼 수도 있는 거고, 특히 명절 때 먹고 남은 사과, 배, 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스무디로 해가지고 편하게 드셔보면 반드시 우리 몸은 좋아집니다. 네, 채소 과일은 정말 다 좋아요. 그런데 레시피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CCA 주스예요. 까먹지 말자 그래서 제가 명명을 한 거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C, 캐럿, 당근이죠. 그리고 C, 캐비지, 양배추, 마지막 애플, 사과. 보면은 이제 다 혈당을 그렇게 높이지 않는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왜? 하도 혈당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당근과 양배추, 사과 이 세 가지 조합을 매일 여러분이 먹으면 좋은데 챙겨 먹기가 힘드니까 스무디 형태로 갈아서 드시든 착즙해서 드셔봐라. 그러면 당근 얼마나 여러분 많이 듣습니까? 왜? 올리브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당근 홍보를 많이 했어요. 볶아서 먹었을 때 올리브유에, 식용유에. 지금은 식용유는 나쁜 기름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식물성 기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콩으로 만든 식용유는 정말 안 좋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팜유, 여러분이 예능에서 생각하는 팜유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코코넛유도 100%짜리가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MCT 오일부터 해서 방탄커피에 쓰이는 여러 가지 오일 그런 거에 돈을 쓰실 바에야 저는 차라리 이렇게 채소 과일을 원물로 해서 형태를 만들어 먹어봐라. 그래서 당근도 기름에 볶지 않아도 베타카로틴부터 해서 다른 알파 카로틴부터 해서 다른 카로티노이드 계열들은 볶거나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있는 그대로 먹는 게 좋다. 그다음 양배추, 대표적인 비타민유, 설포라판, 항산화 물질. 이게 양배추도 껍질에 다른 항산화 물질이 있고 심지어 이제 비타민유가 많이
많이 있고 설포라반이 많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있는 그대로 채를 썰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 사과는 정말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 사과 하나만 매일 먹어도, 껍질째 먹어도 다른 영양소, 영양제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CCA로 기억을 하셔서 까먹지 말라.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 샐러리, 케일 여러 가지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스무디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영상 나올 때쯤이면 제 아마 채소과일식 레시피북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채소과일로 이제 요리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스무디 형태에 대해서 절대로 접근을 두려워하지 마셔라. 그래서 원물 그대로 먹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도 만들어낸 거다. 식이섬유는 불용성, 수용성 다 있어서 스무디 형태에도 식이섬유가 있고 착즙 형태로 해서도 먹을 수 있고, 착즙은 가장 좋은 게 씨앗에 있는 특히나 칼슘 성분. 우리 몸이 지금 기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는 실은 칼슘 영양소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하는 그런 악순환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칼슘을 가장 먹을 수 있는 건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은 우리가 착즙해서 먹었을 때 가장 그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당장 뭘 먹어야지 한다면 당근, 양배추, 사과 이렇게 CCA로 까먹지 말고 시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원물 그대로도 먹어보고 어떤 날은 갈아 먹거나 이제 착즙으로 먹을 텐데 양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이 CCA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해서 효과는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제가 새롭게 낸 이론이 아니고 수천 년간 내려왔고, 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서양에서부터 더 확인이 됐고,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몸은 자연적으로만 돌아가도 회복을 한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CCA 주스부터 실천을 해보시고,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CCA 주스 검색하시면 나와 있는 제품도 있고 유기농으로 나온 제품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다? 채소 과일을 가공을 많이 해서 거기에 액상과당, 시럽 여러 가지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주스가 문제다.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기원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우주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지구 탄생부터 해서 우리 인간이 언제 등장했고, 1500만 년 전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류는 700만 년 전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한 게 불과 2, 30만 년 전이에요. 현재 호모 사피엔스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먹은 게 아니고 수십, 수백만 년 동안 먹어온 게 채소과일이라는 뜻이에요. 사과, 바나나가 가장 우리 인간에게 영양소 성분을 충실하게 줬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남아서 우리가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복에 이걸 안 먹으면 도대체 뭘 먹냐는 거죠. 근데 이 혈당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100에서 150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혈압처럼 마찬가지로 인슐린, 췌장 기능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혈당 조절이 되죠. 근데 이 단당류, 가공된 탄수화물들을 계속 먹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채소 과일을 안 하시다가 하시면요 100에서 200 사이는 오릅니다. 근데 죽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 공복혈당 100 밑으로 떨어지고 식후혈당 150 밑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게 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그건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맞고 그나마 2, 30년 동안 당화혈색소는 수치가 안 떨어지죠. 혈당 단순 수치로는 떨어져도 결국에는 심부전증으로 대부분 합병증으로 죽어요. 콩팥이 나빠지고 그 다음 심장 기능이 나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공복에 원래 먹어야 되는 거는 살아있는 채소 과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갖다 자극을 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는 자연 치유력, 면역력을 키워야지만이 이게 암세포들을 싸워 이겨내는 거지. 그 논문이 많습니다. 99%는 수술이나 약물이 필요 없이 음식을 조절하고 환경을 바꾸면 좋아지는데, 이 1%로 인해서 삶을, 그 외과적인 수술이죠. 사람이 살아나니까 약이 엄청나게 절대적인 믿음을 줘버린 거예요. 아프면 약 먹어야지, 아프면 병원 가야지, 음식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근데 저는 먹어도 안 되면 바꿔봐라, 그리고 비율을 좀 바꿔라. 고기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유기농으로
우리가 채소 과일 먹어서 지방간이 생기고 혈당이 올랐으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살아남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복에 먹었을 때 가장 안전한 건 채소 과일인데, 여러분이 100에서 150에서 완만하게 오르는 건 절대 혈당 스파이크가 아닙니다. 완만하게 올랐다 완만하게 내리는 건 내 몸이 그렇게 훈련이 돼야죠.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 췌장이 더 오래 간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고기를 안 먹어야죠. 고기를. 이미 발암물질이고 가공육은, 특히나 햄, 소세지는 발암물질 1군인데 적색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발암물질로 이미 지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막 강조를 안 하잖아요. 왜? 축산업이 훨씬 돈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누군가 주는 정보들은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정보들을 줘요. 돈이 안 되는 정보가 진짜로 건강 정보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이게 사회 전반에 다 있는 겁니다.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공포불안 마케팅에서 좀 벗어나시고 수치에서 벗어나셔라.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편한 상태를 만드는 마음 수행을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기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